안녕하세요. 한양여자대학교 인테리어 디자인과 캐드2 9주차 1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과제를 그래도 많이 제출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하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 많이 열심히 했더라고요. 정말 얼굴도 못 보고 잘하고 있는지 뭐 항상 질문 게시판이나 카톡이나 문자로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제출한 사람들 과제 수준을 보니까 학교 등교는 안 했지만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수업을 듣고 과제를 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되게 안쓰러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하면서 답답한 부분도 많았을 거고 과제 양도 적지 않아서 거의 뭐 개인 생활 없이 과목마다 이랬을 텐데 과제 정해진 시간에 내느라고 너무들 애 많이 썼고요. 뭐 왜 이렇게 과제가 많지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한 장 한 장 파워포인트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보면은 수정할 부분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지금 이제 2학년 1학기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이게 우리가 스튜디오 과목이 아닌 캐드 과목에서 이 정도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거는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고요. 당연히 이번 학기 성적도 과에서 정하는 비율에서 다 최대치로 잘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시간 맞춰서 과제 잘 제출해주면은 그래도 이렇게 뭐 직접 만나서 못하는 수업에 대한 보상으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적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이고요. 그 중간고사 과제에 대한 피드백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처럼 다음 시간 정도에 그냥 큰 틀에 대한 수정 사항들은 얘기를 해주고요. 개별적으로 그 피드백이 가는 거는 좀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큰 수정이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요. 자잘자잘한 거는 크게 의미를 안 두려고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캐드 과목인데 왜 이렇게 파워포인트 하고 뭐 제안서를 만들어야 되나요? 막 이런 속으로 질문들이 많을 텐데 여러 번 얘기했었겠지만 이렇게 이런 과목들 뭐 스케치던 제도던 캐드던 뭐 어떤 결과물이 딱딱 있지 않은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이제 결과물이 없는 거죠. 포트폴리오나 이런 데 넣을 때. 그래서 이 제안서는 최대한 형식만 갖추는 거예요. 이게 스튜디오 과목이라면 정말로 사이트 분석도 하고, 그쵸? 거기에 맞는 마감재 계획, 색채 계획 이런 것들을 정말 실제 프로젝트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을 텐데, 지금 그냥 캐드 도면만 그리면 되는 거였지만 이거를 그냥 캐드 파일 채로 두게 되면은 나중에 되게 아쉬움이 좀 항상 많이 남더라고요. 뭐 연습한 거에 그냥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을 그냥 갖춰 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이트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았어요. 이 사이트를 그 샘플 도면처럼 강서구 염창동 그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다른 지역으로 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당연히 어떤 것도 상관이 없다고 답변을 다 받았을 거예요. 본인이 안에 정한 컨텐츠나 뭐 디자인 컨셉이 여기 강서구 염창동이랑 안 맞을 수 있어요. 여기가 상업지구는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자기 컨셉에 맞는 사이트를 찾아서 그 사이트에 대한 간단한 조사를 넣으면 됐었던 거고요. 뭐 나는 사이트 분석까지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 차라리 다른 내용을 더 충실하게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강서구 염창동에 대한 지역적인 배경 같은 거를 조금 조사해서 넣었으면 되거든요. 근데 PPT 봤는데 그 사이트에 대한 거를 아예 안 넣은 학생들도 있고요.
조사해서 넣은 학생들도 있는데 형식만 갖춰라. 그게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형식만 잘 갖추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중간고사 이렇게 여러분들 도면 그리고 매핑한 거로는 굉장히 노력 많이 한 걸로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정말 애 많이 썼어요. 네, 정말 애 많이 썼고요. 어, 이제 대신에 이제 매핑을 하게 되면은 컬러링을 넣게 되면은 도면에 대한 게 조금 실수나 이런 것들이 가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조금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 하면서 캐드를 좀 꼼꼼히 내가 그리고 싶은 거를 정확하게 도면으로 작성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면서 그 천장도 노출 천장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많이 어려워 하더라고요. 당연히 어려워요. 지금 뭐 인테리어 사무실 다니는 3, 4년 차 직원들도 노출 천장에 대해서 막 천장도를 정확히 그려라 하면은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현장을 보고 시공되는 상황을 보고 그거를 여러 번 경험했을 때 정확한 도면 작성이 가능한 건데 뭐 이미지 사진 보고 머릿속에 상상으로만 그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자료 찾았는데 노출 천장인데 콘크리트 슬라브에 그냥 펜던트나 이런 것들이 트랙이나 뭐 전선 없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사진을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경우는 미리 건축을 할 때 속에 그 다 그 우리 박스라고 하는 전선 그 전원 박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복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미리 매입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당연히 전원이 있으니까 전선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바로 설치할 수 있지만 다른 데는 천정 슬라브를 막 뚫어가지고 그쪽에다가 전기를 매입할 수가 없어요. 슬라브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전선을 가려줄 수 있고 그 전선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트랙이고 뭐 전선 레일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는 뭐 두꺼운 트랙부터 뭐 얇은 전선 레일이랑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관 형태로 된 것도 있고요. 모양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등기구가 설치된다는 기본적인 것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조금 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부족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천장 보가 있는데 그 보 안쪽으로만 레일을 돌릴 것이냐 아니면 보 아래쪽으로도 지나갈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그 디자인을 잘 이제 파악을 했었으면 천장도가 좀 쉬웠을 텐데 그래서 천장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인면도에서 등기구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실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제출한 걸 쭉 제가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천천히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프로젝트 할 때 천장도 할 때 그때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시간을 내서 좀 설명할 게 많으면은 다음 주 한 차시를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프로젝트를 들어갈 건데 이게 주수로 따지면 9, 10, 11, 12 13, 14 중간고사 때보다 한 차시 정도가 조금 줄어들게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스케줄 받은 걸로는 15주 차에 지금 이번 학기 수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 하는 거는 오피스 공간, 업무 공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주거 공간 해봤고, 상업 공간 해봤고, 이제 우리가 큰 틀로 봤을 때 못 해본 거는 이제 업무 공간과 전시 공간인데요. 우리 학교 교수님들 중에 이제 업무 공간 굉장히 책도 내시고,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요. 전시공간 전문이신 교수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수님들하고 프로젝트 할 때 아마 그 굉장히 업무 공간에 대한 내용들, 전시 공간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많이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간에 충분히 이제 스튜디오 수업 형식으로 진행되면은 그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캐드를 1, 2 수업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CAD를 저한테 배운 게 거의 다잖아요. 기본은. 그렇게 하고 아마 스튜디오 수업이나 다른 수업하면서 또 CAD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부연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실 텐데,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공간을 한번 그려보려고 이제 업무 공간으로 선정을 했어요. 이 업무 공간은 요즘 아주 트렌디한 그런 업무 공간은 아니에요. 요즘 어떻게 보면은 상업 공간 다음으로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는 게 업무 공간이거든요. 요즘 뭐 구글 오피스라든지 뭐 네이버 오피스라든지 그런 IT 업계들, 그런 그 오피스가 굉장히 재미있는 변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저도 굉장히 재밌어하는 분야이긴 하지만, 그런 그 업무 공간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어서 그냥 업무 공간에는 어떤 가구들이나 뭐 어떤 천장이나 어떤 인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통 갖는지 아주 제너럴한 공간을 한번 같이 그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 스케줄은 보면은요, 제가 선물로 중간고사까지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과제를 거의 안 내주려고 하고 있어요. 아주 조금만 그릴 수 있도록 좀 한 주 쉬어가자 이런 의미에서 과제를 굉장히 조금만 할 수 있도록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9주차, 10주차에 평면도를 그릴 거고요. 왜냐하면 이번 그 9차 시에는 평면도 이제 이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평면도를 마무리 짓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주에 걸쳐서 평면도를 좀 같이 그려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1주차에 천장도를 그릴 건데 이 프로젝트의 천장도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면은 그리는데 이해를 하면서 그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이거는 노출 천장도 아니고 뭐 그 천장의 디자인을 조금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 천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서 천장도를 그릴 거고, 이게 아마 한 주에는 그려보려고는 하는데 굉장히 빠듯할 거고요. 근데 12주차에 인면도를 그릴 건데, 인면도는 오히려 조금 오피스기 때문에 쉬어요. 여러분들 상업공간 그렸던 것보다는 좀 쉬어서 인면도 그릴 거고요. 그 두 주를 13주, 14주를 컬러링하고 PPT를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는 제가 제시한 도면하고 똑같이 그릴 거예요. 똑같이 그릴 거기 때문에 뭐 컨셉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하는 부분이 줄어들 거라 컬러링 PPT를 조금 짧게 잡았어요. 기간도 짧기 때문에. 하지만 형식은 맞춰가지고 프로젝트를 끝내놓으려고 해요. 아니면 이 그냥 캐드 파일 하나가 뭐 아마 다음 학기 되면 없어질 거예요. 제한사 형식으로 안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거고, 15주차에 기말고사 과제 제출을 하는 걸로 일단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 과제 내는 거나 질문하는 거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뒤로 밀리거나 뭐 좀 당겨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진행하면서 스케줄 조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프로젝트의 개요, 이제 우리가 어떤 오피스를 한번 그려볼 건지 간단한 제안서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는 최근 프로젝트는 아니에요. 최근 프로젝트는 아닌데 굉장히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형태의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한번 보려고 하고요. 요즘은 뭐 제안서 자체도 이거보다 훨씬 더 재밌는 구성으로 많이 만들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간단한 개요들이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는 거고요.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 뭐 신한은행 알죠? 거기서 이제 이 신한 오피스라 그래서 우리 뭐 카카오뱅킹, 뭐 토스 이런 것처럼 약간 이제 온라인으로 된 업무를 하는 간단한 오피스예요. 평면도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대략 설계 범위는 300제곱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한 92평 정도 되고요. 아주 큰 건물의 일부 층을,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위치는 상당히 좋아서 코너에 창가를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업무 공간 자체는 채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직원들
그 휴게 공간이나 직원들 이제 뭐 사기나 업무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직원 공간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여기는 이제 근무하는 직원 수와 면적을 생각했을 때는 그런 공간까지는 조금 안 나왔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평면 잠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릴 평면인데요. 굉장히 그냥 이렇게 좀 일반적인 사무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이쪽으로 실이 있고요. 뭐 회의실, 여긴 대회의실, 소회의실, 그 다음에 대표이사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사장실. 그래서 임원 공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분야별로 이렇게 조닝이 색깔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 디자인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조직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무 인원에 대한 파악이 다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팀장급은 있는지, 뭐 임원은 몇 명인지,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위계를 가진 조직일 경우에 뭐 이런 구성들이 나오고요. 요즘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기 자리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직급을 없애버린 사무실도 다 많고요. 뭐 삼성카드 이런 회사는 전체 이름, 삼성카드도 마찬가지고 아마 SK 그런 조직도 뭐 부장님, 과장님 뭐 이런 거 다 없고요. 무슨 프로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뭐 직급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아니, 그래서 막 우스갯소리로 뭐 프로라는 그런 그 명칭을 많이 쓰니까 막 자기네들끼리 뭐 골프 프로냐 막 이러면서 되게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위계가 있으면은 자기의 뭐 의견을 피력한다거나 그 조직 문화에서 굉장히 이제 그 뭐 말단으로 갈수록 역할이 좀 줄어든다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아이디어나 요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없애서 그냥 자유로운 소통, 그 다음에 업무의 탄력성 이런 거를 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뭐 요즘은 데스크탑도 거의 안 쓰고 대기업 같은 경우도 개인 노트북 가지고 그냥 본인이 일하고 싶은 데서 일하는, 굉장히 뭐 이렇게 레이아웃이 재밌어지겠죠.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다음에 뭐 직원들 놀이 공간, 휴게 공간 이런 거에 중점도 많이 두고, 그래서 오피스를 아마 여러분들이 스튜디오 하게 되면은 재밌는 사례 조사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그 유연하고 탄력적인 업무 환경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거죠. 꼭 모여서 대면으로 회의해야 되는 거 아니고, 얼마든지 화상 회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일하든지 다 소통이 가능하게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재택근무에도 큰 기업들은 그닥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식의 시도를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 알고 있고요. 여기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경직된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연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피스 가구들도 한번 그려보고, 이런 파티션도 그려보고, 실의 구획도 한번 해보고, 이런 어떤 공간이 있는지 한번 파악도 한번 해보고, 이런 공간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각 실별로 몇 명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다 보면은 그려져 있어요. 다 써져 있죠. 사장실은 1명, 그런데 평수는 5.49평, 그 다음에 뭐 부사장실 몇 평, 그 다음에 각 실별로 마케팅실은 몇 명이 근무하고, 웹 운영실은 몇 명이 근무하고, 서비스 개발실은 몇 명이 근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공간 구성을 보면은 소회의실, 대회의실, 사장실, 그 다음에 부사장실,
그다음에 각각 근무하는 마케팅실, 외부 운영실, 서비스 개발실, 정보기술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입구예요. 리셉션. 손님이 오면은 우리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제일 먼저 마주할 수 있는 리셉션이 있고요. 여기 직원들 이게 IT 기반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야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면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작년 초에 오피스 큰 거 좀 프로젝트 맡아갖고 하는 바람에 다른 요즘 최근에 생긴 오피스들 많이 조사를 하러 좀 다녔었는데 보면은 그 뭐 안마의자 놔둔 수면실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회사에 다 있더라고요. 중간중간 근무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은 다 대부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직원들 휴게실인데 뭐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 공간일 수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미팅하는 뭐 외부 업체 손님들이 왔을 경우에 이쪽에서 차 마시면서 가벼운 회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뒀어요. 뒀고 이 조그만 공간은 서고예요. 각종 문서들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서고 겸 창고고요. 여기는 지금 OA실을 굉장히 조그맣게 뒀는데 OA실은 출력하고 복사하고 이런 공간. 그다음에 문서 그 세절기라고 그래서 문서 이제 전부 다 없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 기계들이 좀 들어있는 공간인데 여기는 조금 작아요. 실제로는 뭐 더 크게 만들어 놓은 공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석고랑 엮어 놓은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어떤 오피스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면적을 잡아 놓으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면적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닝이에요. 상업 공간에서도 여러분들이 조닝 계획을 아마 했었을 텐데 어, 이거는 스케치로 한 조닝은 아니고요. 평면 컬러링한 거를 모노톤으로 밑에 이제 깔아놓고 조닝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이제 회의할 수 있는 컨퍼런스 공간 좀 묶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임원실을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사장실, 부사장실을 가깝게 배치를 해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업무 연계별로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리셉션 공간. 그 다음에 여기는 휴식이나 미팅 공간 이렇게 해서 조닝을 좀 분류를 해놨고요. 외부 손님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업무 공간을 많이 보지 않고 미팅을 끝내고 갈 수 있도록 입구 쪽에 이렇게 미팅 공간을 배치를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동선인데요. 동선인데 임원 공간과 직원 공간을 좀 분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 그런 경험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래도 윗사람들이 내 공간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임원 공간을 둔 거예요. 사장님은 이쪽 직원 공간으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지 않아도 되게끔 입구에서 들어와서 이쪽은 이제 그 경영기획실이기 때문에 임원진하고 굉장히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까이 두고요. 비서들도 전부 다 여기 앉아있게 되거든요, 보통. 그래서 사장님은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회의실만 거치고요. 본인 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부사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조금 자유롭겠죠. 누가 이렇게 자기 일하는 공간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객 같은 경우에는 여기 회의실까지만 갈 수 있게 이쪽 임원실까지는 못 들어오게끔 해놨고요. 이쪽 미팅 공간은 이쪽 이제 직원 공간을 살짝 거치기는 하지만 메인 공간은 거치지 않도록 이렇게 짧게 잡아놨어요. 고객 동선은 짧게 잡아놨고 직원들 동선은 임원 동선하고는 겹치지 않는 동선을 하나 또 만들어놨죠. 절대 사장실이나 부사장실 앞을 안 거쳐도 내 자리로 올 수 있게끔 딱 분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간 자체도 임원 공간, 직원 공간을 분류해놓고 그 다음에 업무 공간하고 일반적인 기능을 하는 기능 공간을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공간 분리를 해놓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조닝하고 동선이에요. 상업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대나 이런 거에 맞추게 되면은 동선이 살짝은 물품 공간이나 직원 공간하고 겹쳐도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픈 전에 미리 물품을 다 받아서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오픈을 한다던가 상관이 없는데, 이런 업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간 내에 다 동선들이 같이 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동선 분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조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무 공간에서는 전체적인 조직도와 함께 레이아웃을 잘 만드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그 평면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잠깐 보고요. 2차 시때 그 뒤에 3D 통해서 공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해주겠습니다. 2차 시때 봅시다.